일단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했던 부분에서는 스마트 스토어의 카테고리 관리까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만의 카테고리를 전시해서 원하시는 전시 카테고리를 만들고 연결하시는 부분을 들어갔었는데요. 혹시 이 부분이 끝 무렵 때 좀 배웠다 보니까 질문을 제가 받지 못했죠. 질문 있으셨던 분 잠시 질문을 받고요. 특별히 질문이 없다면 이제 노출 관리, 혜택 관리, 마케팅 메시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질문이 없을까요? 자, 일단 요거는 우리가 대분류만 나눠보았지만 보시다시피 중분류와 소분류까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추가하겠다 하면은 이렇게 욕실용품에 추가할 거면 선택하시고 추가, 그래서 중분류를 만들어서 카테고리 나눌 수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딱히 질문이 없었던 걸로 일단 보고 계속해서 좀 설명을 해보죠. 네. 궁금한데 그 앞에 있는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앞에 그림 요런 거요. 그것만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 아, 요거는 어떤 거냐면 이모지라고 해요. 이모지. 이모지는 이름은 그냥 이모지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윈도우 키와 세미콜론을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윈도우와 세미콜론을 누르시면 이렇게 이모지들이 뜨고 이 밑에서 목록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만약에 뭐 여름용품이다 또는 뭐 가방, 신학기 가방용품이다 그러면은 그와 관련된 그림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이모지가 들어갑니다. 제가 이건 메모장에다 하다 보니까 색깔이 없이 나왔는데요. 이런 데서 표시했을 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각각의 이건 이제 먹을 것들이겠죠. 그쵸? 뭐 이건 이제 차가 있으니까 차량에 관련된 내용들이겠죠. 이렇게 분류가 쭉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SNS에서 좀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알아두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른 질문 또 받아볼게요. 네, 일단 현재까지는 질문이 없는 것 같고 계속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스토리나 쇼핑 라이브 컨텐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아마 바로 활용하시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쇼핑 스토리를 만들겠다 그럴 때 이제 쇼핑 스토리를 등록해서 둘 수가 있고, 간단하게는 스마트 스토어를 하시면서 쇼핑 스토리까지 많이 쓰시는 분들은 없기는 합니다만 살짝 블로그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스토리에다가 어떤 내용을 적으면서 예를 들어 이런 게 이제 쇼핑 스토리라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어떤 상품에 대한 소개를 하고 거길 눌렀을 때 상품으로 넘어가게 하겠다 이런 부분에 있다면 스토리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뭐 괜찮긴 하겠죠. 자, 그러면 라이브 컨텐츠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쇼핑 라이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이제 방송을 해서 상품을 판매를 할 때 그때 이제 라이브 컨텐츠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쇼핑 라이브를 등록을 해서 만약에 어느 날짜에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라이브를 우리가 올릴 수가 있는 그런 형태가 쇼핑 라이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홈쇼핑처럼 세로 화면이 나오면서 판매자가 선전하는 거 가끔 보셨을 건데 그게 쇼핑 라이브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뭐 스토어 관련 저번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뭐 이 부분에서는 제가 특별히 설명할 건 없겠지만 이 위쪽에 보시면 API 정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스마트 스토어만 다루지 않고 만약에 옥션, G마켓, 쿠팡, 티몬 뭐 등등의 그 쇼핑몰들이 엄청 많잖아요. 이런 쇼핑몰들을 만약에 내가 상품을 올려서 운영을 한다라고 한다면 스토어에 지금 올리는 것처럼 하나하나 올리면 시간이 엄청 많이 소요가 될 겁니다. 그럴 때 쇼핑몰 통합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 카페24에서도 쇼핑몰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카페24보다 더 유명한 데는 이지 어드민이라든지 사방넷과 같은 이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실제 이런 데가 더 유명하긴 해요.
여기는 오픈마켓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런 사방대시나 이지어드민 또는 카페24에서의 통합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은 여러 쇼핑몰들을 우리가 다 가입을 해요. 그리고 그 가입한 쇼핑몰들에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API 정보들이 있거든요. 이 API 정보를 넣어서 연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상품을 올리면 연동되어 있는 쇼핑몰에 자동으로 상품들이 올라가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편리하긴 합니다. 만 무료는 아니에요. 돈을 내셔서 쓰셔야 되기 때문에 초반에는 아마 쓰시진 않을 거고요. 본인 몰이 많이 확장이 돼서 여러 몰에 같이 이제 관리를 하셔야 된다 라고 할 때는 요런 이지어드민이나 사방넷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그래도 체험을 해볼 수 있게 그렇게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 일주일인가 그렇게 체험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 있죠. 무료 사용 신청 15일이네요. 그죠? 요런 거를 연결해서 사용해 보시고 그러고 나서 금액을 내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비용이 좀 되다 보니까 제가 무조건 하라고는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내 몰이 확장이 돼서 스마트 스토어만 다루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정도까지는 다룰 필요는 없어요. 스마트 스토어, 옥션, G마켓, 11번가 그리고 쿠팡 뭐 이 정도만 한다. 그거는 뭐 그냥 내가 좀 노동하면 돼요. 왜냐면 비용이 좀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게 아니라 뭐 멸치 쇼핑이다 뭐 또 어디다 굉장히 많은 몰들을 운영하거나 내가 만약 상품들을 많이 판다 라고 한다면 일일이 그 주문을 수집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럴 때 이런 이지어드민이나 사방넷 또는 뭐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만약 카페24까지 다루고 있다면 카페24의 통합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을 연동해 놓으면 편해요. 왜냐하면 주문도 거기서 주문 들어온 걸 한꺼번에 보실 수가 있고 우리가 재고 정리하는 것도 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아마 이 부분까지 쓰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몇 분은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건데요. 위탁 몰들에서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도매국은 많이 보고 있으니까 도매국 사이트에서도 보면은 요런 어떤 도구가 있거든요. 엔잡 전송기라든지 스피드고 전송기 요런 것들이 메이크샵이나 옥션, 위메프 요런 데다가 이 도매매 상품들을 올려서 판매를 하는 그런 서비스예요. 근데 요거도 일종에는 통합관리 시스템과 같이 한꺼번에 이제 올리는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을 하실 때 아마 API를 연결할 때 바로 이 부분에서 연결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API가 사용하면은 여기 API 아이디가 나오고 그 아이디를 내가 연결하고자 하는 대행사라고 할 것도 없죠. 그냥 내가 만약 이지어드민이다. 그럼 이지어드민 선택하고 그러고 API를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 거라서 혹시 이 부분이 나중에 좀 어려우시면요. 한번 오세요. 뭐 오래간만에 된다 생각하고 같이 연동 도와드리면 되니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자, 스토어 관리는 요 정도 설명하고요. 요거는 이제 클로버앤디 상품 추천이라는 건데 물론 무료 서비스는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 AI가 스토어 홈이나 상세 화면에 방문하는 고객 그룹에 맞춰서 가장 좋아할 만한 상품을 추천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내가 쓰겠다 하면은 사용하기 위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되시는 거고요. 월 요금은 대충 한 1,000원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노출 관리에서는 기획전 관리와 노출 서비스 관리가 있어요. 자, 기획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 다루시기가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요거 일단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가이드를 열었는데요. 기획전은 최소 50개 이상, 500개 미만의 상품을 기획을 하셔서 등록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기획전까지 하시기에는 상품이 좀 많아진 상태에서 신청을 하시게 될 거예요. 어찌됐건 간에 신청을 한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신청을 해서 네이버에서 이제 승인이 난다면 그때 이제 기획전이 올라가게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사 요청을 통해서 만약에 승인이 나면은 이제 기획전으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니까
나중에는 한번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노출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상품 기획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어떤 상품을 찾은 사람한테 옆에 이제 배너로 기획전이 떠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래도 내 상품을 더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해서 보여줄 때는 좀 도움이 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노출 서비스는 우리가 이미 쭉 살펴본 내용이죠. 자, 그러면 혜택 관리. 혜택 관리 부분에 혜택 등록을 한번 눌러볼게요. 혜택 관리에 혜택 등록. 자, 여기가 바로 저번에 얘기했던 쿠폰이에요. 그래서 어느 몰들에 들어가 보면은 그 몰에 뭐 예를 들어 얼마 이상 구매 시 얼마 뭐 할인이라든지 어떤 쿠폰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건데요. 그런 혜택을 등록하는 곳이 이 혜택 관리의 혜택 등록입니다. 혜택 이름 한번 정해보죠. 예를 들어서 3만원 이상 구매 시 얼마 할인할까요? 1000원 할인? 아니면 뭐 100원 할인 해도 되고, 아니면 테스트 쿠폰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 자, 일단 혜택 이름을 간단하게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타겟팅 대상을 고를 건데, 우리는 알림받기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혜택을 활용할 거예요. 그래서 타겟팅 대상을 알림받기 고객으로 체크를 해줍니다. 이거는 뭐냐면 알림받기를 동의하면은 이 쿠폰을 발행해 주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알림받기를 이렇게 골라주시고, 타겟팅 목적은 알림받기 고객을 늘리는 것과 유지하는 게 목적이다. 요 그대로 체크되어 있는 상태로 넘어갈게요. 혜택 종류는 우리는 쿠폰을 발행할 거니까 쿠폰. 그리고 쿠폰의 종류는 만약에 상품 단위로 할인하실 거면 상품 중복 할인, 만약에 여러가지 상품을 다 담아가지고 장바구니로 할인하겠다 또는 배송비 할인하겠다 이렇게 고를 수가 있어요. 저는 상품에서 할인해 줄 거니까 상품 중복 할인으로 고를게요. 발급 방법은 다운로드와 고객에게 즉시 발급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다운로드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발급 건수 제한이라는 거는 전체 쿠폰 발급 건수를 제한하지 않겠다라고 해놓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는데, 제한 있으면 뭐냐면 선착순 예를 들어 100명만 쿠폰을 쓸 수 있게 한다든지 요런 게 제한 있음이고요. 제한 없으면 그냥 내가 그 스토어에 들어가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눌러서 알림받기를 동의하면 쿠폰을 받는 거죠. 그렇지만 이 제한 없음이 계속해서 그 쿠폰을 쓴다가 아니고요. 회원 아이디랑 같은 쿠폰은 한 번만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당은 한 번만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할인 설정을 이제 넣을 건데요. 저는 3만원 이상 구매 시 100원을 할인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는 내가 할인 설정에 100원을 할인을 해줄 거고, 최소 주문 금액은 3만원 이상 구매 시에 할인을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은 할인율이나 최소 주문 금액 마음껏 설정하시면 돼요. 할인 설정은 원 단위로도 할 수 있지만 퍼센트 단위로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내가 3만원 이상 구매 시에 10%를 할인해 주는데 최대 1000원까지만 할인해 주겠다. 이런 것도 가능하시니까 할인에 대한 정책은 여러분들이 할인해 주실 만큼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제가 만들 거는 3만원 이상 구매 시 100원을 할인하기로 했으니까 최소 주문 금액 3만원, 할인 설정 100원 이렇게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혜택 기간입니다. 혜택 기간은 설정된 기간 동안에 다운로드가 가능한 쿠폰이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쿠폰이 노출되게 할 것인지를 설정을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 나는 1개월간 노출되게 하겠다. 그럼 이렇게 1개월로 놔두시면 되세요. 자, 쿠폰 유효기간입니다. 자, 유효기간은 기간으로 설정과 발급일 기준으로 설정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발급일 기준으로 설정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을 너무 넓게 주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 쿠폰을 보고 발급을 받는 거는 그 상품이 마음에 일단 우리가 그 상품을 우리가 찾고 있고 마음에 들 때 그 쿠폰을 다운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그 당장에 쓰는 게 맞겠죠. 그래서 발급일로부터 저는 한 7일간 유효하게 이렇게 두고 있는데요. 이게 너무 길어지면은, 유효기간이 너무 길어지면은 우리 쿠폰 같은 거 받아보셔도 아시겠지만 유효기간이 짧을 때는 금방 빨리 써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유효기간이 길어지면 보통 좀 한참 있다가 내가 기간이 기니까 나중에 써도 되겠다 하면서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유효기간은 저는 짧게 주는 편이에요. 상품 상세 노출인데요. 상세 정보 상단에 쿠폰을 전시해야 사람들이 아무래도 쿠폰을 받아서 볼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혜택 상품을 스토어 상품 전체에다가 둘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만 정해서 혜택 상품을 지정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나는 몇몇 상품에만 설정하겠다. 그러면 상품을 불러오셔서 내가 원하는 상품들에만 쿠폰을 적용하겠다도 가능합니다. 일단 저는 편하게 보려고 내 스토어 상품 전체로 체크할게요. 어쨌든 확인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알림받기 혜택 확인이라는 창이 뜨고, 이렇게 사항들 다 확인하셨으면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나는 모든 상품에 달고 싶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상품에만 달 거예요 라고 한다면 상품 선택하셔서 원하는 상품만 골라주세요. 예를 들어 바람막이 후드 자켓에만 달겠다, 그러고 상품 등록하셔도 돼요. 자, 저는 모두 다 달 거니까 그냥 상품 전체 하고 확인할게요. 저장. 혜택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떴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혜택이 적용 중으로 바뀌었죠. 자, 혜택을 만들어 보신 분은 본인 몰로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아까 연결한 상품을 클릭해서 보시면 이 상품의 하단부에 이렇게 쿠폰이 생겨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왜 정 선생님 이제 관심 고객이 이제 되잖아요. 네. 그러면 나중에는 이분들한테 마케팅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어요. 이 알림받기 고객의 수에 따라서 내가 어떤 마케팅 메시지를 보내서 그 고객들에게 추가로 더 물건을 사게끔 연결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나의 몰에 브랜딩을 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해지게 됩니다. 궁금한 거 있어요. 네, 말씀해 주세요. 아니, 수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예요? 한번 혜택 등록했을 때 수정하는 건 안 돼요? 수정이요? 네. 조회 수준 있어요. 아까 요거 혜택 얘기하는 건데, 네. 혜택 조회 수정에 보시면 요 혜택을 들어가셔서 보시는 게 가능하기는 해요. 네. 근데 이 혜택을 지금 보시면 수정하는 게 안 보이죠. 아, 네. 네.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럼 삭제하고 다시 달아야 되나? 네, 중단하고 다시 이거를 달아주셔야 돼요. 선생님, 저는 가끔 쇼핑할 때 보면 네. 그 상품 구매하기 위에 보면 네. 거기에 알림받아서 돈을 이렇게 할인 쿠폰을 보는 게 있던데, 저희는 밑에 상세 쪽에 들어가잖아요. 나 언니 말 알았어. 그 위에 거기서 다운을 받아서 네. 쓰거든요. 근데 그치. 저희 같이 밑에 들어가는 일은 별로 없었는데. 여기 쪽에 쿠폰이 네. 있다고요? 스마트 스토어에서? 찾았어요, 선생님. 거기 요거 얘기하시는 네, 거죠? 네, 네. 네. 아, 근데 여기서 보여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원래 보였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쿠폰 보기 버튼을 눌렀을 때가 아니라 그 안에 애초에 보여지게. 모바일이랑 트리플. 그건 이제 모바일에서, 모바일은 네. 아, 그래서 모바일이면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쿠폰을 좀 활용하시면은 알림 고객들을 많이 늘릴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알림 고객이 이 몰의 팔로워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관심 고객으로 쌓이는 부분이 되니까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혜택 리포트에 가면은 이 혜택을 누가 썼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 확인해 보실 수도 있어요. 자, 요거는 쓰실 분은 아마 쓰시고 아닌 분들은 아닐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설명은 한번 해야겠죠? 몰에는 고객 등급 관리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고객 등급 혜택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어떤 서비스 보면은 뭐 골드 등급, 실버 등급, 뭐 VIP 등급에 따라서 뭐 쿠폰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 발행되는 그런 서비스들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맞아요. 그게 바로 요 고객 등급 관리라는 부분이에요. 지금 제가 요거는 대략적으로 설정해 놓은 등급 기준인 거고요. 여기서 저는 수정을 누르면 등급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얼마 이상 구매 고객은 어떤 등급을 주고 이 등급에 대해서는 뭐 중복 할인을 해준다든지 이런 어떤 혜택들을 주게 되면 만약에 충성 고객이라면 이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물건을 더 사는 경우들도 있겠죠. 간단히만 말하더라도 스타벅스 혹시 겪어보신 분들은 뭐 그린 등급, 골드 등급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그린 등급은 뭐 혜택이 없다면 골드 등급이 되면은 그때는 예를 들어서 뭐 커피를 뭐 한 잔 준다든지 뭐 이런 쿠폰들이 들어있잖아요. 그 스타벅스 기준에서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등급을 설정하고 그 등급에 대한 혜택을 설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등급별 혜택 설정이란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배송비 할인 쿠폰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포인트를 뭐 적립해 준다든지 한다면 이 몰에 만약 충성 고객이라면 그 배송비 할인을 받아서 쓰기 위해서 또는 물건을 살 때 좀 할인을 받기 위해서 등급을 높이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등급별 혜택도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고객 등급 관리까지 일단 말씀드렸고요. 포인트 지급 관리 부분은 우리가 고객을 지정해서 네이버 페이 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는 공간이 네이버 페이 포인트 지급 관리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요 포인트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돈을 충전해 놓고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급할 금액 이상으로 그 돈이 충전되어 있어야 포인트를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이버 지원 포인트인 셀러 지원 포인트와 성장 지원 포인트는 포인트 지급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쓰실 분들은 아마 쓰시고 아닌 분들은 쓰지 않고 아마 이러시지 않을까 싶은데 요런 경우들에도 써요. 예를 들어 뭐 체험단 하실 분들이 뭐 포인트를 우리가 줘서 뭐 사게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그 외에 이제 포인트를 주는 경우라면은 뭐 베스트 고객 같은 경우 리뷰를 되게 잘 쓴 고객한테 뭐 포인트를 뭐 5,000포인트를 주겠다라는 어떤 리뷰를 뭐 이벤트를 한다든지 이럴 때 그런 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포인트 지급 내역도 밑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혜택 관리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좀 받아보고요. 그러고 나서 마케팅 메시지로 넘어갈게요. 자, 마케팅 메시지의 마케팅 보내기를 볼 건데요. 여기는 아마 여러분들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다를 거냐면 무료 전송 가능수. 아마 이게 없으실 겁니다. 이건 왜 있냐면 알림받기 고객 수에 어느 정도 비례해서 요 무료 전송 가능수가 쌓이는 거다 보니 아직 알림받기 고객이 많지 않다면 0건으로 되어 있거나 하겠죠. 그렇다고 지금 알림받기를 한다고 무료가 그 전송 가능수가 생기거나 이런 건 아니다 보니 지금 바로 뭐 알림받기 하세요 이럴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마케팅 메시지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톡톡 채팅창으로 광고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알림받기를 동의한 고객에게 광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데요. 요거 좀 비슷한 느낌으로 간다라는 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우리 카카오톡에 보면은 어떤 스토어를 친구 추가했을 때 거기서 이제 뭐 이벤트 메시지 같은 걸 많이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게 마케팅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알림받기 고객들에게 대상으로 해서 스토어를 확정을 하면 목표를 정하게 나와요. 그러면 어떤 고객에게 마케팅을 할 것인지 타겟팅을 먼저 하실 건데요. 알림받기 한 고객 전체한테 만약에 보내겠다. 그런 것도 되고 아니면 알림받기를 했는데 구매를 안 한 고객한테 보내겠다. 아니면 구매를 한 고객들한테 보내겠다.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목표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설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지정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세요.
보시면 메뉴가 달라지죠? 아까 여기 알림받기 전체로 하면은 메시지를 뭐 노출할 거냐 이런 게 뜨지만 내가 만약 직접 지정하겠다 그럼 직접 설정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목표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만약 여성 관련된 용품을 판매를 하겠다 라고 한다면 굳이 알림받기 한 사람들이 남성이면 남성들한테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여성들한테 예를 들어서 내가 마케팅하고자 하는 분과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겠다 이렇게 하면 그 알림받기 고객들 중에서도 성별이 여자이면서 30대인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가 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타겟팅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저는 아마 알림받기 고객 중에서 30대인 여성만 찾아보니까 10명 정도밖에 없었나봐요. 근데 만약에 전체로 볼게요. 전체로 따져보면은 아마 53명한테 전달이 되는 그런 메시지일 겁니다. 자, 어쨌든 꼭 보시면 이제 무료 전송 가능 건수랑 유료 전송 필요한 메시지 수가 나오는데요. 여기 무료 전송 가능 수가 없을 때는 돈을 채워서 유료 전송을 하시면 돼요. 그런 경우 예상 유료 전송 비용은 한 건당 10원 그리고 부가세 10%가 붙어서 대략적으로 11원씩 해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내가 원하는 타겟을 설정하고 타겟팅 확정을 하면은 혜택 첨부를 할 수 있는 창이 나와요. 그럼 내가 원하는 고객이 쓸 수 있는 쿠폰이 있다면 혜택을 첨부해서 선택해서 확정을 해주면 되고 만약에 없다면은 뭐 쿠폰을 따로 안 넣으셔도 상관은 없겠죠. 그리고 톡톡 마케팅 메시지 편집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메시지 본문을 편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미리 보면은 그 마케팅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건데 제가 혜택 확정 안 눌렀네요. 해주시는 거는 저희는 안 되죠. 어디가요? 요 메뉴가요? 저희 다 메뉴가 설정 안 하면 뭐가 다 아예 눌러서 안 돼요. 아예 안 돼요? 안 펼쳐져요, 선생님처럼. 자, 그래서 여기서 톡톡 마케팅 편집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설명형과 이미지형이 나와요. 뭐 이런 리스트형, 상품 카드형. 어디서 좀 많이 본 것 같죠? 이게 우리 카카오톡에서도 보면요. 헤드는 형식, 예를 들어 나는 상품이 많아요. 그래서 상품 많은 것들을 좀 보이게 하고 싶어요. 그럼 리스트형이나 상품 카드형으로 하겠죠? 근데 나는 상품에 하나의 상품을 좀 강조해서 표시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이미지형으로 하겠죠? 그래서 해당 그 목록을 고르고 다음 단계를 누르면 이렇게 상품을 내가 어떤 메시지 카테고리로 올릴 거냐, 뭐 이거는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네. 내가 관련된 메시지 카테고리 그냥 골라주시면 되고, 혜택 유형, 예를 들어 나는 쇼핑 라이브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간단하게 선전을 하겠다. 그럼 뭐 쇼핑 라이브로 맞추시면 되겠죠? 라이브 일정이 있다면 해당 일정을 잡아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일정으로 선택하고 내가 여기다가 라이브에 맞는 어떤 이미지를 꾸며가지고 권장 사이즈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628에 270이래요. 그러면 미리 캔버스에서 이 사이즈로 이미지를 등록하고 여기다 제목, 내용, 그리고 각각의 상품들, 그리고 여기에는 버튼을 연결해서 만들고 저장을 하시면, 그러고 전송을 하면 각각 알림받기를 설정했던 그 고객들에게 이 리스트에 문자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또 이 상품이 필요한 사람은 눌러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겠죠? 이렇게 들어가는 게 간단하게 말하면 네이버 톡톡에 있는 마케팅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캔버스나 뭐 간단하게 이미지 편집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요, 충분히 그런 리스트를 만들어서 올릴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 이제 모양을 쭉 만드는 거를 하고 나서 저장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상품을 보내면 전송을 해주시면은 이 사람들에게 내가 원하는 때 이제 전송을 해서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가냐면 오후 8시 이후에 만약에 올리게 된다면 그 다음날 메시지가 전달되는 형식으로 마케팅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뭔가를 판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는 자꾸 우리를 알려야 되잖아요. 그 알리는 용도로 활용하실 수 있는 게 마케팅 메시지 보내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마케팅 이력에서는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메시지 보냈는데 누구누구가 좀 확인을 했는지 이런 전송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서 마케팅 보내기도 나중에 좀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부분까지를 일단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여기 뒤에 부분은 이제 뭐 소식 광고라든지 이런 광고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쇼핑 소식 광고라는 거는 전용 영역에 이렇게 뜨는 광고를 내가 올릴 때 활용하시는 그런 부분이고요. 물론 무료 기능은 아니기 때문에 속에서 한번 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통계 부분을 잠깐 볼까요? 통계에서는 우리가 쇼핑몰에서 결제 건수나 유입수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그리고 판매 분석에서는 어떤 상품이 얼마나 팔렸는지, 마케팅 분석에서는 채널에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됐고 어떤 채널에서 유입이 돼서 들어왔었는지, 저 같은 경우는 모바일에서 유입이 뭐 8건, 뭐 9건 뭐 이런 식으로 유입이 됐었다고 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몰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제 몰에 주로 들어오는 성별 나이대들, 그죠? 그리고 유입된 그런 결제율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 시간대별로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요일별로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어서 만약에 어느 시간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왔다, 그럼 이 무렵에 사람들의 유입을 좀 늘리겠다라고 한다면 이 무렵대로 라이브 방송을 하거나 하는 형식으로 마케팅을 더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통계 부분도 한 번씩 좀 들어가서 보시면 많이 도움되는 부분일 거니까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일단 제 상품 중에서는 아마 들어온 카테고리는 토드백을 상품 조회를 가장 많이 한 것 같아요. 그죠? 올려놓은 상품에 대한 카테고리에 대한 행동 확인할 수가 있게 되어 있죠. 자, 판매자 지원 프로그램으로 잠시 넘어가서 볼게요. 판매자 지원 프로그램에는 스타트 제로 수수료와 성장 포인트 제도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초반에 수수료를 무료로 지원해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주문 관리 수수료를 12개월간 무료로 해주고 매출 연동 수수료도 6개월간 무료로 지원해주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여기서 현황을 보시면 충족이 쭉 다 떠 있을 때 신청을 해서 쓰실 수 있는 그런 스타트 제로 수수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끝나게 되면 성장 포인트가 또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광고 집행하거나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성장 포인트 프로그램을 그 이후에 지원받아서 쓰실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자, 판매자 정보에서 설명드릴 부분은 일단 판매자 정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의 판매자 정보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 실시간 알림은 현재는 예전에 이제 모바일로도 왔지만 현재는 스마트 스토어 앱 알림을 통해서 실시간 알림이 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센터 앱을 설치해 두시게 되면은 주문이 일어나면 그쪽으로 이제 알림이 오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뭐를 만약에 탈퇴하실 때는 탈퇴도 가능하시고요. 일단 상품 판매 권한 신청에서는 내가 어떤 특정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상품을 팔 땐 그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이다 라고 한다면 건강기능 판매업 신고증을 여기다가 올려서 권한 신청을 하시면
그 상품을 팔 수 있는 권한이 들어가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사 내역에서 그건 뜬다라는 거고, 판매자 등급도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등급의 산정 기준을 보면은 일단 플래티넘, 프리미엄, 빅파워 등급 등으로 이렇게 등급에 대한 부분들이 조건이 있고요. 굿서비스 등급, 그리고 상품 등록 한도에 대한 내용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매니저 관리는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아마 얘기를 드렸을 건데, 스마트 스토어는 혼자서 운영할 수도 있지만 여러 명이서 운영할 수도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매니저 초대를 해서 다른 이제 매니저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서 초대를 하면 한 번에 10명까지 매니저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명이서 스마트 스토어를 관리할 때 매니저 관리로 연결을 하시는 거예요. 자, 사업자 전환 요 메뉴는 우리가 아직은 개인이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판매하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과 통신 판매 신고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때 전환하는 메뉴예요. 만약에 우리가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아무것도 안 팔리고 있거나 한 개, 두 개 정도 이렇게 팔리고 있을 때는 바로 바꾸실 필요가 없긴 합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고자 한다면 그렇게 놓는 게 오히려 손해예요. 왜냐하면 상품이 팔렸을 때 수수료가 제일 비싸게 나가기도 하고요. 지금 상태로는. 그리고 일단 매입한 상품에 대해서 공제도 안 되겠죠. 그리고 더더욱이나 세금 신고를 계속해서 안 하게 되는 경우는 가산세까지 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실제 내가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뭐 위탁 판매든 마찬가지로 사업자가 있어야지 진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사업자로 나중엔 전환하게 되실 건데요. 그때 들어가시는 메뉴가 바로 여기 사업자 전환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서류들을 넣게 되는데, 사업자 등록증과 대표자, 사업자 명의 통장 사본 이렇게 해서 서류를 넣고 신청하시면 검토일이 대략 한 2, 3일 안으로 검토해서 사업자로 변환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안 들어가도 가입은 가능해요. 하지만 나중에 이제 다른 사이트 있죠. 뭐 쿠팡이라든지 아니면 카카오몰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통신판매업이 있어야만 진입이 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자 등록을 하실 때는 사업자 등록하고 바로 통신판매업 신고까지 그냥 해주시는 게 여러 몰에 그냥 우리가 들어가서 판매하실 때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일단 요 정도 제가 소개를 드렸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일단 질문 있으시다면 이후에 또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한 가지 질문 좀. 네, 질문 주세요. 네. 아니 A라는 상품을 네. 구매해서 해가지고 네. 이제 저희는 온라인이잖아요. 네, 그럼 맞아요. 이제 오프라인 원장들이 예를 들어 네네. 서 원장들이 네. 10,000원짜리를 갖고 와서 걔들은 5만 원을 팔아.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온라인이기 때문에 좀 싸게 올릴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전화가 핸드폰 번호로 네이버라고 그러면서 단가 네. 이거 조정해서 내리라고 하는데 진짜 그 네이버인지 아니면 그 원장들이 한 보고 있다고 원장들이 단가를 조정해서 내리라고 네이버가. 이게 샵에서 5만 원을 팔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예를 들어 3만 원에 팔으면 네. 지네보다 이제 싸게 팔고 있잖아요. 그거는 네이버에서 관리할 게 네이버. 아니에요. 아니죠. 네, 아니 아니에요. 핸드폰으로 내리라고 하면 내린다. 보통 그거 이제 도매처에서 보통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품을 제공을 해줄 때 그 상품의 가격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온라인에선 얼마 정도에 팔겠다라고 도매처에서 가이드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만약 더 싸게 파는 경우, 그거는 아닐 자기가 거예요. 네이버인데 네. 하고 원장들이 이제 그걸 보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네. 항의가 많이 들어와서 그 좀 조정해서 내려달라고 그래서 한번 거먹이 내린 적이 있었거든. 그거 네이버 사는 그런 건 네이버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네. 네. 아니 그 뒤로 곰곰이 생각 그런 거 같아. 그거는 그 사람들이 거짓말 했을 확률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네. 이제 판매가 잘 네. 안 되니까 네네.
정가를 팔다 보니까 영업이 안 되니까 네. 이제 그 사람 말대로 이제 그 원장들이 보고 있을 때 내리셔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네. 한 번은 밤에 네. 그 사람들이 앉아하고 이거 보일 수는 없을 거고 네. 한 몇 시간으로 새벽 올려가고 딱 이제 판매가 올라오더라고. 그럴 때 그거 싹 지우면은 그래도 그거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행사 그 몇 시간 동안 행사한 걸 세일한 것을 올렸는데 올리고서 네. 내 영업할 때 딱 하고 그걸 끝내고 게릴라처럼 잠시 띄웠다라는 거네요. 네, 단시. 어떻게 보죠? 못 볼 것 같은데. 네. 네. 전혀 상관은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다른 질문은 없으시면 저 있어요. 네, 어떤 선생님, 걸까요? 사업자 전환에 있어서 네네. 사업자를 신고하고 이렇게 등록을 했는데 네. 예를 들면 제가 물건 하나도 안 팔았어요. 네. 그럼 사업자 내고만 있어도 세금이 나와요? 괜찮아요. 아니죠, 안 나가요. 안 나와요? 네. 매출이 있어야 네. 세금 나오는 거예요? 저거 매출이- 가리기 때문에 그쵸, 그쵸. 안 나와요. 간이는 1년. 어느 그 기준이 있어요. 세금이 물어지는 그 기준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연간 매출액이 네. 많지 않으면 네. 세금 안 이제 나와요. 나중에 많이 매출이 많이 오르면 그때 가서 이제 가서 일 단위가 없어질 거 아니야. 그때 가서 네, 이제 네, 그때 이제 자동으로 아마 개인 사업자로 바뀌게끔 안내 문자가 올 거예요. 그러면 이거 만약에 제가 사업자를 내도 이거 저 부피점 관리 교육 같은 거랑 네. 별개예요? 괜찮아. 그쵸, 만약에 상관이 사업자 없죠. 내도 난 지금 근데 네, 사업자 내고 들으실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안 되는 줄 알고 했더니 돼서 이러는 거야. 실업자 네. 취업 준비생으로 등록 되어 있는데 네. 사업자로 바꿔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충분히 여자인 가능은 해요. 근데 만약에 국민 취업 지원 제도신 거예요? 아 그건 아니에요. 아, 예, 그러면 전혀 상관없어요. 예. 그냥 유형만 사업자로 바뀔 네, 뿐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없으시면은 우리 좀 쉬었다가, 예, 지금 25분이니까